사랑하는 손녀에게. 이곳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참으로 길고도 무거운 것 같아.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려고 눈을 감았지만 대신 나를 찾아온 건 비릿한 맛의 약과 그 통증을 동반한 주사 바늘이었어. 그 약물들은 내 몸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어. 마치 내 안에 생명력까지도 새어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내 생각이 나.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이곳 직원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딱딱하다. 그들에겐 나는 단지 번호 붙여진 한 환자일 뿐인 것 같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인 거야. 너와 가족들에게서 멀리 있으니 마음이 시린 거야. 가끔씩 전화로 목소리를 듣거나 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당신들이 그리워. 내가 보내준 편지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만 적어주려고 애쓰는 게 보여 고맙긴 해. 하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고 공포스러워.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내 걸음을 응원하며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자유시간 동안 창문 밖으로 바라보니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보였어. 그 달빛이 너의 방까지도 비추고 있을까? 너도 이 말을 읽는 지금 창밖으로 달을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조금은 편안함을 느꼈어. 그래,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는 한, 언제나 함께라는 것이야. 이 생각이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줘.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슴속엔 공포와 불안이 깃들어 있어. 내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도한다. 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내게 전해지지 않기를. 내 사랑하는 할머니 올림. 여러분인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슬픔과 공감의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겪고 있는 학대와 부당한 대우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 문제입니다. 요양원은 병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학대와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기 속에서 보여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립다는 감정도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소중한 가족과 멀어져 있음으로 인해 겪는 외로움과 슬픔. 그래서인지 편지 한 통에 담긴 따스함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는 할머니의 강인함 역시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저 자신도 반성하게 만드네요. 결국 이 일기를 통해 저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읽은 후에는 단지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넓게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녀의 고통과 외로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더욱 깊은 공감과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런 형태의 학대와 약물 주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그 대신에 무관심과 잔인한 대우를 당하고 계시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아픈 것은 할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일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편지로 전달하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고 계시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버티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존경받아야 할 노인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이야기들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서 저 역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정책 개선과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고 따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강인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할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마침내 하나의 일기 속에서 많은 생각과 감정이 밀려오네요. 제게 주어진 작은 기회일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면 큰 보람일 것입니다. 지난해에 저는 엄마를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를 살살꼬드기 있어요. 저로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며 불효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엄마의 근황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면회가 안 됐으니까요. 당연히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대부분 먼저 계산하지 않잖아요. 먼저 계산하면 밥을 대충 만들 우려가 있거든요. 요양병원의 면회 차단 제도는 어둠 속에 부모님을 방치하는 암막 커튼이 환자의 가족들 눈치를 요양병원은 더 이상 안 볼 수 있게 되었죠. 당연히 멋대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만하고 멍청했어요.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뒤로부터 매일마다 요양병원에 전화했어요. 엄마 좀 바꿔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엄마가 있다고 늘 변했죠. 2년하고 5개월 뒤였습니다. 간신히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했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지 않고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몸을 돌려보니 저는 그만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엉덩이 부근이 전부 썩어 있었어요. 구멍이 다 뚫린 채로 뼈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스러운 욕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저희 엄마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그리고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양병원은 정당한 치료를 하다가 그리 되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 기록을 다급히 요구했습니다. 보아이 을 못 주무신다는 이유로 마약성 진통제를 첫날부터 처방했다고. 아무래도 관리하기 쉬운 짐처럼 다루려고 우리 엄마를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만든 것 같았어요.
이번이 한 달 지나고부터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량이 배 늘었네요. 2달 뒤부터는 5배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어찌 이렇게 투약시킬 수 있는 거죠? 재활 치료 과정에 적혀있던 도수 치료 횟수도 이상했습니다. 매주 2회 도수 치료를 해준다는 요양병원의 권유에 저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매주 납부했는데 진료 기록을 보니 저희 어머니는 매주 2회가 아니라 6회를 받으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125회 받으셨더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엉덩이가 다 썩어서 구멍 뚫린 뼈가 보이는 상태인데 도수 치료를 계속 받아요.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수 치료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몸이 뻣뻣이 굳고 썩어서 화장실도 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도수 치료를 받았다는 걸까요? 그 뒤로 저는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고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들었을 때 의료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 과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형사 고소까지 진행해 보려 했으나 저희 엄마를 담당했던 주치의가 어이없게도 갑자기 사망해서 책임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사 진행이 굉장히 불투명했던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무겁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매우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요양병원이 변했을까요?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치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곳이 어째서 그와 같은 화학적 구속을 자행하게 된 것일까요? 요양병원의 편의나 이익이 어르신을 위한 의료보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는 사회 구조와 관련된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관련된 법규를 신속히 최신화 마땅합니다. CCTV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가족에게 화면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도 보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로써 더 이상 방금의 사연과 같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요양원에 어머님을 둔 따님의 사연입니다. 어머님이 밥을 자고 안 드셔서 요양원에 한번 방문했는데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이 대체 무엇일까요? 전화가 와 있어서 재발신을 해보니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맛이 돌아오는 독한 약물까지 처했는데도 음식을 거부하셨다 해요. 우리 엄마는 젊었을 적부터 입맛이 참 까다로웠는데요. 뇌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 기능이 상실되었고 미각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점심 즈음에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보름 만에 만난 엄마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음식을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 뼈와 가죽만 남을 텐데. 저는 미리 끓여온 삼계탕 죽을 숟가락에 마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물끄러미 숟가락을 바라보다 이내 거부하셨을 제 남편을 흐릿하게 쳐다보셨다. 다른 곳을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곳에 남편이 있던 것처럼요. 우리 남편은 무슨 계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숟가락으로 삼계탕 죽을 살포시 떴습니다.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님이 놀라워합니다. 한동안 밥을 안 드셨는데 갑자기 왜 먹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엄마는 요구르트를 드시고 있습니다. 엄마의 단식은 끝이 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와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마는 요양원 밥이 맛없었던 걸까요? 그나저나 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제 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습니다. 식사 때문은 아닙니다. 강제로 투여받는 영양제가 싫어요. 짜맞춰진 계획이 싫어요. 사람 구실을 간신히 하는 게 싫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발적 안락사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상해지면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그대로 방치해두라고 억지로 뭘 먹이지 말라고 가만히 죽게 내비더라고.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 말을 지겹도록 듣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제 말을 잘 들어
줄까요? 효심 깊은 자식이라면 제 말을 따라주는 게 지당. 아까 어제는 치매 엄마가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치매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엄마가 살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직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쩌면 엄마를 요양원에 둔 것은 저를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그곳을 나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숟가락을 거부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밥을 안 먹었을까요? 따님의 숟가락이 아니라 남편의 숟가락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배가 고파진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따님을 싫어했던 걸까요? 사연 속에 등장했던 노후에 대한 따님의 고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는 건강을 잃은 어르신에게 그리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가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의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어르신들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상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과 법적인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련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서서 억울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응해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도움만큼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없이 도움만 주어진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삶과 행복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교류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의 생각은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이 다음에 반드시 참고할게요. 저희 채널은 구독자님의 고견을 항상 존중합니다.